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80년대 울산에서 도깨비불을 보았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 일인데요. 혹시 도깨비불을 본 적이 있나요? 얼핏 어릴 적 기억을 되새겨보면 당시 1986년 10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우리 가족은 울산 현대중공업의 사택이었던 3층짜리 아파트였는데요. 제가 살던 동에는 바로 옆이 산이었고 그 산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의 형과 동생, 그리고 친구들과 그 공동묘지에 자주 놀러가곤 했는데요.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지 항상 잡초는 거의 없고 묘지가 잘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가족은 방 2칸이 있는 집이었고 형과 나는 작은 방에서 같이 자고 가끔은 가족 전부가 안방에서 같이 잠을 잘 때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가족이 안방에서 전부 같이 잤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저는 목이 말라서 자다가 깼습니다. 갑자기 베란다 쪽에서 굉장히 파란 불빛이 보였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파란 불빛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파란 불빛이었습니다. 예전에 이 얘기를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친구는 파란 후르시였겠지라고 하는데 당시 1986년에 파란 후르시 같은 건 없었죠. 베란다 문이 손이 들어갈 정도로 살짝 열렸었는데 그 문틈으로 파란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하도 궁금해서 이 불빛이 무슨 빛인가 보려고 베란다 문을 열려고 했는데 평소에 잘 열리던 베란다 문이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열리는 틈으로 봤는데 제 어릴 적 짐작으로 그 불빛은 공동묘지가 있는 그 방향인 것 같았습니다. 결국 베란다 문이 열리지 않아 구옥 냉장고에 가서 물을 마시고 다시 잠을 들었는데요. 암튼 그 불빛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평소에 절대로 볼 수 없는 불빛의 밝기와 색깔이었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친한형의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요. 동네에서 못 듣다고 소문이 난 할머니이셨죠. 평소에 욕도 많이 하시고 애들이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노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셨어요. 그 할머니는 원래 체격이 좀 통통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이 홀쭉하게 빠지시더니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그리고는 심지어 그 할머니가 성격도 온순해졌습니다. 하루는 제가 동네에서 애들하고 놀고 있다가 할머니와 마주쳤는데 저에게 잘 익은 사과를 먹으라고 하나 건네시는 겁니다. 근데 왠지 불길해서 사과를 받지 않았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며칠이 지났을까? 할머니는 귀신이 붙었다며 마을에서 구슬했습니다. 당시 구슬 직접 본 것 처음이었고 사람이 뭔가에 홀려서 막 울부짖는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서 그 광경을 보곤 했는데요. 그러고는 결국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죠. 혹시나 제가 봤던 그 파란 불빛에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당시 어린 나이였지만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고요. 이 얘기를 저희 형한테도 얘기했더니 형도 새벽에 베란다 쪽에서 그 불빛을 봤다고 하더군요. 그 불빛을 제가 사춘기 때 다시 얘기를 부모님께 해드렸더니 그 불빛은 도깨비불이라고 얘기하더군요. 그 불빛을 어렸을 적 베란다 문이 열리지 않아서 정체를 보진 못했지만 과연 베란다 문을 열고 불빛의 정체를 봤다면 어떻게 됐을지 지금도 가끔 섬뜩합니다. 1986년 평소에 절대 볼 수 없는 밝기와 굉장히 짙은 파란 색깔의 불빛. 그 불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촌형의 기묘한 이야기. 이 얘기는 저희 사촌형의 얘기입니다. 사촌형이 약 1년 전에 이사를 갔지만 워낙 시간이 없었던지라 찾아갈 기회가 없었는데 주말에 내려갔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촌형은 결혼을 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에 전세집을 구해 살고 있습니다. 여튼간 집 구조는 계단식 아파트라 한 라인에 2개의 가구가 살고 있는 형식입니다. 그렇게 사촌형네 집에 가서 형수님한테 인사하고 바로 형하고 쇠주 한잔 하려고 삼겹살 집으로 갔죠. 저희 둘 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올랐을 때 저는 사촌형에게 물었습니다. 이사 오고 나서 뭐 재미난 일 없었어?
사촌형은 골똘히 생각해보더니 뭔가 떠올랐는지 이건 재밌는 이야기는 아닌데 좀 신기한 거야 하면서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저는 얼른 해달라고 했지만 사촌형은 맨입으로는 절대 못해준다길래 술값 반을 제가 부담하기로 하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집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 앞집에 부부랑 아이들 2명이 살았었는데 그 부부랑 우리랑 나이대도 어느 정도 맞고 해서 금방 친해졌어. 게다가 그 집 아이들이 엄청 귀여웠거든. 첫째가 6살이고 둘째가 1살이었지. 네 형수가 아이들이라면 껌뻑하잖냐. 그래서 그 집하고 어느 정도 가깝게 지냈었지. 종종 만나서 고기도 먹었고 그 첫째 애가 워낙 우리 집에 많이 놀러와서 그런 것 때문에도 가깝게 지냈어. 근데 그 집에 첫째 애가 노끈 같은 걸로 목에 감고 장난치는 걸 좋아했어. 몇 번이나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그 끈이 목에 감길 때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버릇처럼 하더라고. 그리고 일이 터질 줄 알았지. 그 애가 부모들이 한눈 팔고 있을 때 방 안에서 혼자 그 장난을 하다가 비명하고 말았어. 우리도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조문도 했는데 그 부부를 보니까 정말 안쓰럽더라. 그리고 2~3달 뒤에 바로 이사를 가더라고. 그렇게 그 라인에 우리 부부만 살게 되었지. 이제부터 신기한 일이 시작돼. 다음날이 일요일이라 늦게까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어폰이 울리는 거야. 이 새벽에 누구냐 하면서 도어폰으로 현관문을 확인했지.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어떤 미친놈이 장난을 쳤나 하고 다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또 도어폰이 울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현관문을 확인했지. 그런데 이번에도 또 없는 거야.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면 현관문 열고 그 새끼를 잡아서 손 좀 봐줘야겠다 하고 생각했지. 현관문 도어폰으로 현관을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현관에 또다시 벨소리가 울리는 거야.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현관문 열고 밖으로 나갔지. 근데 밖엔 아무것도 없고 센서등만 훤히 켜져 있는 거야. 뭔가 오싹해져서 집에 들어와서 TV를 끄고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려 했는데 눈을 감고 얼마 뒤 아이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야. 그래서 베개로 귀를 틀어 막았는데 10분 동안 계속 들리더라고. 그래서 허공에 대고 막 소리쳤지. 제발 그만하라고 말이지. 그니깐 좀 잠잠해지더라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주일가량 지속되었는데 요즘엔 아무 털 없이 잘 지내고 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린애 웃음소리가 아마도 그 죽은 첫째 애가 아닌가 싶어. 그 애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 집에 들른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 사촌형 얘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